국민연금 20년 넘게 부었는데 월 수령액이 평균 69만 원이야. 근데 이거 네 잘못이 아니거든.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해. OECD 압도적 1위야. 그리고 5억 모아도 수익률 3%로 매달 350만 원씩 쓰면 73세에 통장 잔고 0원이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국민연금도 목돈도 믿을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어. 이걸 알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 20년 넘게 부은 사람들,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알아? 108만 원이야. 20년을 꼬박 넣었는데 한 달에 108만 원. 그리고 전체 가입자 평균은 더 낮아. 69만 6천 원. 이게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의 현실이야. 자,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적정하게 살 수 있을까? 통계청 기준으로 월 336만 원이야. KB금융조사에서는 350만 원이라고 나와. 대충 비슷하지? 한 달에 최소 300만 원대 중반은 있어야 먹고 치료받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은퇴 후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월 230만 원이야. 적정 생활비의 65%밖에 안 돼.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바로 나와. 국민연금 62만 원,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실제 조달액 230만 원.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그냥 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건지 대부분은 답이 없어. 그리고 이건 특정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야. 한국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거지. OECD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야.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라는 나라야. 경제 규모로는 세계 정상급이라는 나라에서 늙으면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져.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수출하고 K컬처로 전 세계를 흔드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여기서 진짜 씁쓸한 건 따로 있어.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40에서 50대 90.5%야. 10명 중 9명이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실제로 준비를 마친 사람은 37.3%야. 반도 안 돼. 그리고 잘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한 사람은 고작 8.4%야.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지. 생각해봐. 배가 고프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밥을 안 짓고 있어. 아니, 못 짓고 있는 거지. 왜냐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냥 국민연금 내세요. 알아서 잘 되겠죠? 이거였어. 우리한테 은퇴 후 돈 관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결국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게 돼. 연금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 자기 노후 현금 흐름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차이가 안 보여. 근데 은퇴하고 5년, 10년 지나면 이 두 그룹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같은 직장, 같은 연봉을 받던 동기인데 한쪽은 여행 다니고 한쪽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나는 아끼고 아껴서 5억 모아놨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미안한 얘긴데 5억 모아놔도 안전하지 않아.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에만 있는 구조적 함정이 3개 있거든? 하나씩 따라가 보자. 첫 번째 함정. 자산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알아? 64.5%야. 미국은 32%, 일본은 36.4%. 우리가 거의 2배지. 한국은 세계 6위 경제 강국이야. 근데 자산 구조만 보면 선진국이 아니야. 돈이 전부 땅과 콘크리트에 갇혀 있는 거거든? 집값 올라서 좋았다고?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야. 집은 있어. 근데 현금이 없어.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이 없는 거야. 냉장고는 비어있고 병원비는 나가고 정조사비는 밀리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없어. 아무리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야.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은 거지인 구조. 이게 한국 노인의 현실이야. 그럼 집 팔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면 양도세 나가지. 그 돈으로 전세나 월세 가야 하지. 주거가 불안해지지. 수십 년 살던 동네, 이웃, 병원, 시장 전부 버려야 해. 집을 팔아서 노후를 해결하겠다는 건 지붕 뜯어서 땔감 만드는 거랑 같아. 당장은 따뜻해도 비 오면 끝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두 번째 함정이 더 충격적이거든. 두 번째 함정. 회사에서 넣어주는 은퇴자금, 퇴직연금. 이게 사실상 죽어 있어.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인 줄 알아? 430조 원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지. 근데 이 430조 중에 82.6%, 그러니까 356조가 원리금 보장형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예금이야.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최근 10년 동안 이 돈의 연평균 수익률이 2.31%야. 물가 상승률이 2.2%거든.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야. 10년 동안 돈을 맡겨놨는데 실질적으로 불어난 게 거의 없는 거야. 돈을 굴린 게 아니라 그냥 창고에 쌓아둔 거지. 반면에 직접 운용하는 실적 배당형은 수익률이 9.96%야. 같은 퇴직연금인데 수익률이 4배가 넘어. 근데 아무도 안 써. 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한 번도 확인 안 해본 거야. 입사할 때 서류 한 장에 도장 찍고 그 뒤로는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수익률이 몇 %인지 한 번도 안 들여다본 사람이 대부분이야. 퇴직연금 430조를 예금에 묶어둔 건 스포츠카 사놓고 주차장에만 세워두는 것과 같아. 엔진 한 번 안 걸어보고 타이어에 먼지만 쌓이게 놔둔 거지. 달릴 수 있는 차를 아무도 안 타는 거야. 여기서 선택이 갈려. 원리금 보장형에 계속 방치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고르는 실적 배당형 ETF로 운용할 건지. 이 차이가 은퇴 후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껴서 5억 모은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아. 그 얘긴 잠깐 뒤에 하고. 세 번째 함정. 우리는 돈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학교에서 복리가 뭔지 가르쳐 준 적 있어? 자산 배분이 뭔지,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려준 적 있어? 없어. 우리가 받은 금융교육은 이거였어. 주식은 도박이야. 부동산이 최고야.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해. 부모님한테, 선배한테, 뉴스에서 들은 게 전부지. 그래서 퇴직연금도 예금에 넣어두는 거야. 주식이 무서우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미국은 달라. 1978년부터 401k라는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직장인이 직접 펀드 고르고 주식 비중 정하고 자기 노후를 설계하는 문화를 거의 50년 가까이 쌓아왔거든.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화된 게 2005년이야. 시작부터 30년 가까이 뒤처진 거지. 수익률이 2%대인 게 당연한 거야. 이 세 가지 함정, 부동산에 묶인 자산, 죽어있는 퇴직연금, 부재한 금융교육, 이거 네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거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줄 구조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근데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다음 질문은 하나야. 5억 모아두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숫자 하나 보여줄게. 자, 이제 5억 얘기를 해보자. 5억이면 꽤 큰 돈이지. 평생 아끼고 모으고 참아가면서 만든 돈이야. 월급에서 조금씩 보너스 꾹꾹 눌러 담아서 몇십 년에 걸쳐 만든 숫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5억 정도 있으면 노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60세에 은퇴했다고 치자. 통장에 5억 있어. 수익률 연 3%로 굴리면서 매달 350만 원씩 생활비로 뺏은다고 해봐. 노후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이니까 딱 맞춰서 쓰는 거지. 73세, 잔고, 영원. 13년이야. 겨우 13년. 60세에 시작해서 73세면 기대 수명 83세까지 10년이 남아. 그 10년을 어떻게 버텨? 돈 없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 수익률을 더 높이면 되지 않나? 맞아. 당연한 발상이야. 수익률 센트가 문제니까 2배로 올려보자. 6%. 꽤 높은 수익률이야. 매년 6%씩 굴리면서 똑같이 350만 원씩 쓰면 77세. 잠깐. 수익률을 2배로 올렸는데 겨우 4년 늘어난 거야. 이게 핵심이야. 수익률을 2배로 올려도 4년밖에 안 늘어나. 3%에서 6%로 2배야. 그런데 73세가 77세가 된 거야. 4년. 여전히 기대 수명까지 6년이 모자라. 수익률에 목매는 게 왜 위험한지 이 숫자 하나면 충분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비유 하나 해줄게. 5억은 물이 가득 찬 욕조야. 수익률은 수도꼭지색이고 근데 매달 350만 원씩 빼내는 건 욕조 바닥에 뚫린 구멍이야. 수도꼭지를 조금 더 틀어봤자 구멍으로 빠지는 물이 더 많으면 욕조는 결국 비어. 수도꼭지 세기를 2배로 해도 구멍이 그대로면 비는 시간만 살짝 늦춰질 뿐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야. 매달 빠져나가는 돈, 그 흐름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럼 돈을 더 모으면 되잖아. 9억은, 10억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 금융에서 유명한 공식이 있는데 4% 룰이라고 해.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 은퇴자금에서 매년 4%씩만 꺼냈으면 30년간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월 3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300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배 9억. 9억이 있어야 30년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현실을 봐. 한국인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65세야.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6세거든. 9년이나 일찍 밀려나.
56세에 은퇴해서 기대 수명 83세까지 산다고 하면 27년. 거기에 물가는 매년 2.2%씩 오르고 있어. 9억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모아도 빠듯한 거야. 56세에 은퇴해서 9억으로 버티다 보면 물가가 매년 조금씩 생활비를 끌어올려. 처음엔 300만 원이던 게 10년 뒤엔 370만 원, 20년 뒤엔 450만 원이 돼. 안전하다던 9억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5억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두 갈래야. 목돈을 더 쌓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설계하거나. 목돈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커도 매달 빠져나가면 결국 바닥이 보여. 수익률을 높여도 원금을 늘려도 구조가 꺼내 쓰는 구조인 이상 끝은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게 있어. 수익률은 그대로 3%로 뒀어. 원금도 똑같이 5억이야. 근데 매달 150만 원짜리 부수입 하나를 만들었더니 인출을 3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어. 결과 85세까지 버텨. 수익률 2배 올려도 4년인데 현금 흐름 하나 만들었더니 12년이 늘어난 거야. 같은 5억, 같은 수익률인데 현금 흐름 하나가 만든 차이가 12년이야. 이게 목돈과 현금 흐름의 근본적인 차이야. 욕조에 물을 더 채우는 게 아니라 구멍을 작게 만든 거지. 수익률을 높이는 건 수도꼭지를 세게 트는 거야. 근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아예 새 파이프를 하나 더 연결하는 거야. 욕조에 물이 들어오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이 현금 흐름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수익률 그대로 두고 원금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12년을 더 늘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아까 그 숫자 기억나지? 5억 모아놓고 수익률 3%에 매달 350만 원씩 뺐으면 73세에 바닥난다고 했어. 수익률을 2배로 올려봤자 77세. 겨우 4년 늘어나는 거야. 근데 같은 5억, 같은 수익률 3%인데 매달 150만 원짜리 현금 흐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될까? 350만 원. 전부 통장에서 빼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은 다른 데서 들어오니까 200만 원만 인출하는 거지. 이러면 85세까지 버텨.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12년이 늘어나는 거야. 다시 정리해 볼게. 수익률을 2배로 올리면 4년. 현금 흐름 150만 원을 만들면 12년.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야. 비유하자면 이래. 5억은 물이 든 욕조야. 수익률은 수도꼭지 색이고 매달 350만 원씩 빼내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봤자 욕조는 결국 비어. 근데 파이프 하나만 더 연결하면 욕조가 안 비어. 수도꼭지 키울 생각 말고 파이프를 만들어야 해. 현금 흐름은 목돈이 아니야. 매달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파이프를 만드는데 돈이 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와. 세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거든.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주는 투자계좌야. 여기에 1년에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세액공제해주거든. 600만 원 넣었는데 99만 원이 돌아오는 거야. 이거 수익률로 따지면 투자 시작도 전에 16.5% 먹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300만 원 더 넣으면 합상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아. 그리고 연금계좌 안에서 ETF를 굴리면 배당 소득세가 이연돼.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거야. 그 사이에 세금 낼 돈까지 같이 굴러가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세금 낼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매년 99만 원, 148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계좌 안에서 복리로 불어나는 거야. 정부한테 낼 돈을 지금 당장 내지 않고 그 돈이 내 편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지. 이걸 10년, 20년 쌓으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나 이미 쉰이 넘었는데 늦은 거 아니야? 데이터 하나 보여줄게. NH투자증권이 224만 개 계좌를 분석했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연령대별 투자 수익률 1위가 어디였는 줄 알아? 60대 이상 여성, 수익률 26.9%. 20대, 30대는 최하위권이었어. 왜냐면 60대는 단기 매매를 안 하거든. 사놓고 오래 들고 있어. 조급하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젊은 세대보다 묵묵히 들고 있는 쪽이 이긴 거야. 경험이 무기가 된 거지. S&P 500, 미국 주요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지수. 이게 1957년 이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10.2%야. 오르락 내리락 해도 길게 보면 우상향해 왔어. 늦지 않았어. 자산 배분도 복잡할 거 없어. 110에서 내 나이를 빼.
그게 주식 비중이야. 50살이면 60%를 주식형 ETF에 나머지는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넣는 거지. 단순하지만 수십 년간 검증된 원칙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냐? 세 가지만 해. 첫째, 퇴직연금이 DC형이면 오늘 당장 실적배당형 ETF로 변경 신청해.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사 앱에서 할 수 있어. 2%대 수익률에 방치된 내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퇴직연금인데 직접 굴리면 수익률이 4배야. 둘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이번 달에 30만 원만 넣어봐. 월 30만 원이면 연 360만 원이지. 여유가 되면 50만 원으로 올려서 연 600만 원 채우면 그때부터 99만 원 환급이 시작돼. 시작하는 게 중요해. 셋째, ISA 계좌를 하나 열어. 세금 절약 만능 투자 계좌야.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있어. 여기서도 ETF 적립을 시작하면 세금 아끼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어. 단기와 장기 두 개의 파이프를 동시에 까는 거지. 이 세 가지 거창한 거 아니야. 스마트폰 하나면 돼. 근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놔. 늦지 않았어. 지금 30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5년 후에 후회 안 하는 유일한 길이야. 국민연금 69만 원은 시작일 뿐이야. 5억도 혼자선 버틸 수 없어. 하지만 현금 흐름 파이프를 하나씩 만들면 달라져. 퇴직연금 ETF 전환, 연금저축 30만 원, ISA 개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봐.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이 채널에서 다음에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야. 구독 눌러놓고 기다려.